이 건물이 신축을 하면 50억을 벌 수 있다고 하면, 이걸 신축하면 50억 번다. 그렇죠. 그럼 무조건 사죠. 그래서 이 건물을 현장 답사 나온 거예요. 강남에서 연면적이 270평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통상적으로 임대가 나가는 건물들이 4억으로는 한 3,500 미니멈? 뭘 임차료가요? 네, 3천에도 나가요. 예. 정말 저 구석에 올라가 있는 건물들은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망했다, 건물 지었는데 임대도 안 나간다, 그러면 3천만 원이라도 나갈 거고, 한 3,500에서 안정적으로 잡아가지고 가면 월 3,500만 원이면 연간으로 계산을 했을 때 한 4억 5천 정도가 되겠죠. 그럼 수익률 3%로 나누면 답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은 제가 검토한 지는 한 2주 정도 됐는데 이 건물이 왜 안 팔릴까? 대체 왜 안 팔려요? 아니, 전문가분들이 이거 딱 보면 모를까요 혹시? 그게 설계에서 나오는 거라, 설계적으로 어떻게 건물을 풀어나가는지에 따라서 건물을 보는 게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팔리지가 않고 있지 않나. 얘는 요 형태로 이렇게 서 있긴 한데 네. 상품화를 어떻게 시키느냐, 그렇죠. 어떻게 건물을 설계하고 어떻게 구상해서 짓느냐, 건물 가치가 확 높아지거나 아니면 뭐 그렇지 않거나 이렇게 되는 거군요 이게. 그렇죠. 다른 물건들도 그런 좀 보수적으로 분석을 하고 임차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잘 세운다고 하면 정말 좋은 건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랑 비슷한 사례가 혹시 있나요? 있죠. 노현동에도 있고 지금 매각을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똑같은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은 이 땅보다는 대지가 좀 넓고요. 거긴 어느 정도의 수익을 좀 거두셨나요? 연면적 220평 정도 되는데 220평. 월 임대료가 3,700만 원의 임대가 되고 3,700만 있고요. 원. 지금 매각을 175억 원? 175억 에 내놓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시세 차익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일까요? 그분은 워낙 예전에 사셨던 분이라 70억대 70억 매입을 정도요? 하셨을 거예요. 대지가 80평이 좀 넘는 건물인데 근데 여기 땅은 대지가 작지 않습니까? 작은데도 불구하고 연면적이 260평 정도가 나오는 건물이니까 방금 나온 사례보다 크게 지을 수 있는 거네요. 단지 흠이 있다면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땅이 너무 작죠. 한 층별 면적이 좀 작습니다. 27평 정도? 27평 정도. 그런 부분도 설계상으로 다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대지가 작다 보니까 설계 난이도도 좀 있어요. 저희 신사동 건물처럼 설계 풀어놨는 거, 그렇게 좀 물건을 풀면 정말 메리트 있는 건물이 되지 않을까. 건물 관계자분께는 죄송하지만 이런 건물을 사서 투자를 한다고?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저도 막 완전 모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런 옥석을 이제 발견하셨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좋은 건물들을 발견하실 수 있는지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이 건물을 좋은 건물이라고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이유는 북동 코너라는 점, 그리고 6m 도로가 끼어 있는 도로라 사선 제한에서 좀 유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언덕 지형을 활용해서 지하 1층을 1층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요 세 가지 장점이 있는 건물이죠. 세 가지 정도면 50억 정도 버는 겁니까? 무조건 버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세 가지 요건만으로도 딱 알아보셨단 말이에요. 50억 벌 수 있는 구조다. 내가 만들기만 하면 설계나 이 정도만 차면 차후에 충분히 좋은 상품화를 시킬 수 있겠구나 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게 여기만 있나요? 강남에 많죠. 땅은. 북동 코너 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겠죠. 중요한 건 땅값이죠. 땅값. 제가 이 땅을 본 이유도 뭐냐면 주변에 건물을 신축을 했을 때 170억대에 팔리는 사례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 이 건물을 진짜 지으면 이 가격에 팔 수 있을까?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하고 이제 이 물건을 보게 되는 거죠. 추후에 매각할 수 있는 금액을 잘 잡아놓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현재 살 수 있는 매입가하고 나중에 팔 수 있는 매각가까지? 그렇죠. 이 면적대에서 매각이 된 사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준으로 해서 매각가를 산정을 해놓고 완성가가 얼마가 되는지 그 갭을 보시면 이거는 무조건 가야 된다. 딱 나오는 거죠. 이거 뭐 오해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이건 저희 매물이 아닙니다. 좋은 매물의 요소를 갖춘, 요건을 갖춘 게 어떤 건지. 이 생각보다 열악해 보이는데 이렇게 보물덩어리구나. 황금알을 낳는 거위? 뭐 이런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궁금해서 나와본 거거든요. 직접 오늘 알려주신 거예요. 몇 평이에요 이게? 60평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59평. 여기는 이제 학동역하고 도보 한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이고, 이 건물이 장점이 뭐냐면 저 위쪽에서 보시게 되시면 저기가 언덕이 져 있어요. 오르막길이면 불리한 거 아니에요 혹시? 오르막길이 저 위에 올라가 있으면 불리하겠지만 저희는 메인이 여기예요. 여기는 학동역과 가깝지만 여기 앞에 있는 도로가 6m 도로입니다. 6m 이렇게 6m 도로. 그렇죠. 6m 도로고 여기는 4m 도로인데 4m 도로, 저 6m 도로가 접한 땅이 지금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4m 도로는 동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듣도 보도 하지 말고 사라는 땅이 북동 코너 땅이지 않습니까? 북동 코너 땅. 왜 그런 거예요 그게? 북동 코너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해가 그럼 여기서 뜨나요? 이렇게? 그렇죠. 이쪽에서 떠서 이렇게 지게 되면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는 부분이 이제 북쪽,
해가 서쪽으로 가면 동쪽이 그늘이 지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 반대되는 방향 쪽이 그늘이 생겨요. 1조 사선 제한에 걸리게 되는데 예, 특히 저 앞에 건물들을 보시면 저 앞에 건물이 1조 사선 제한에 걸려서 저렇게 비스듬하게 세모 형태로 위쪽은 올라가게 되죠. 아,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 자른 게 아니고 1조 사선 제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어쩔 수 자른 없이 거네요. 올라가는 거죠.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안 잘라도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요 옆에 건물들처럼 저 옆에 또 근생이 하나 있네요. 예, 예, 예. 똑바로 올라갔죠. 그러네요. 똑바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 건물도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럼 만약에 1조 사선권이라는 거에 걸려갖고 건물이 이렇게 잘린다. 그러면 네. 가치가 좀 떨어지나요? 어때요? 아무래도 건물이 예. 이뻐 보이지가 않죠. 건물이라는 자체는 정사각형이 되어야 제일 이쁜 건물인데 한쪽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올라가게 되면 건물이 상당히 이쁘지도 않을 뿐더러 위층 같은 경우는 예, 예. 그 업무용으로 사용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이제 건물에 올라가면 이렇게 서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특히 이 땅은 지금 북쪽이 내리막이고 남쪽이 오르막이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어떤 좋은 게 있냐면 한시적으로 그 용적률을 50%를 예, 50%. 풀어줬잖아요. 예, 예. 인센티브 적용을 해서 예. 300%를 지을 수 있는데 더해서 예, 예. 여기가 지금 주차장 쪽이 근생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여기는 용적률에서 제외되는 면적이에요. 지하 면적이거든요. 지하니까 공식 용적률에 포함이 안 된다. 지상층만 포함이 되니까 네. 지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하인데 1층처럼 상가를 쓸 수 있는 건물이니까 용적률을 인센티브를 더 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용적률 350%짜리 건물이다. 250이었는데 50% 보너스 받고 그다음에 50% 보너스를 또 받고 또 받고.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그럼 만약 여기 상가로 조성하게 되면 네. 이점이 뭐예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예. 공부상으로는 예, 예. 지하 1층이 돼요. 지하 1층. 예. 그런데 저희가 눈으로 접했을 때는 1층처럼 보이게 완전 되겠죠. 1층 같아요. 예. 그러면 1층으로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그 밑에는 스튜디오로 한 층을 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하층으로. 예, 예. 그렇죠. 그게 장점인 건물. 그리고 북쪽에 도로가 넓으면 아무래도 가시성이 좋아지겠죠. 네네. 그러면 상가로서도 상당히 매력이 많고 특히 이 주변이 건축거리지 않습니까? 건축 자재상들이 상당히 많아서 예, 예. 여기 주변에 다 들어오신 데 보면 다 건축 자재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공실도 거의 없다. 강점이 있는 건물입니다. 여기를 사면 네. 어떻게 하면 50억의 차이도 날 수 있는 거예요? 대략적인 금액이겠지만. 뭐 누차 맨날 얘기를 예, 예. 하지만 건물도 잘 지어야 되는 거고 예, 예, 예.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나와서 예. 정말 여기가 지하 1층이 1층처럼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물인지 예. 그리고 주차장은 어디로 배치를 해야 건물을 살릴 수가 있는지를 보러 현장을 나온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럼 주차장은 어떻게 설계하실 예상이세요? 이쪽 면이 지금 이제 공구상 지하 1층이지만 1층처럼 이렇게 보여질 거단 말이에요. 예. 여기를 상가로서 만들려고 하면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주차장이 추세를 보면 주차가 불편하면 예. 임대가 잘 안 나가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주차장을 어디로 빼냐? 이쪽 뒤로 오시면 이쪽 면에다가 주차를 4대를 할 수 있게끔 이쪽 면에다가 안쪽으로. 안쪽으로. 예. 여기가 이제 법정 주차 대수는 6대를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4대를 주차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저 반대편 아파트 쪽에 붙었는 면 쪽에는 예. 주차를 2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설계를 해야 될 거고 여기에 바로 근처에 저희 건물하고 정반대로 건물을 지어 놓은 게 있어요. 남쪽에 6m 도로고 서쪽에 4m 도로예요. 그러니까 북쪽이 내리막이죠. 그건 1조 사선을 많이 걸렸어요. 거기 한번 가보시죠. 그럼. 비교해가지고. 이제 이 건물이 아까 전에 보셨던 물건과 정반대인 건물에 신축을 해놓은 건물인데 여기 같은 건물은 북쪽이 낮죠. 내리막길로 이렇게 경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 건물에 1조 사선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층부터 1조권의 영향을 받아서 비스듬하게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건물들은 아무래도 조금 피해야 된다. 산다라고 가정을 하면 싸야 되겠죠. 네, 싸면 이런 건물은 사도 된다.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230%일 거예요. 230%요? 250%를 다 못 찾아 먹었을 거예요 아마. 이 건물 자체가 땅 면적에 비해 가지고 용적률 300%는 고사하고 예. 250%보다도 못 찾아 먹었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런가요? 지금? 그렇죠. 250%를 딱 찾아 먹으려면 정사각형이 딱 돼야 돼요. 예. 그리고 주차장 면적도 나와야 되는데 주차장 면적도 지금 저기 한 대, 여기 4대 해놓은 거 같은데
아까 전에 저희 건물 봤던 것도 이런 형식으로 주차장 4대를 넣는 거예요. 설계를 하는 거근데 지금 5대를 해놨으니까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연면적이 한 200평대인 것 같아요. 커봐야 220평? 220평은 안 넘어요. 겉에서 보기엔 좀 웅장해 보이는데 속으로 네. 들어가면 좁아지네요. 그렇죠. 대지 면적이 한 70평짜리 되는 건물들은 차라리 3종 땅보다 2종 땅이 더 좋아요. 왜 2종 땅이 더 좋냐면 2종 땅은 건폐율이 60%고요. 3종 땅은 건폐율이 50%란 말이에요. 좀 더 넓게 질 수 있어요. 조금 더 넓게 질 수 있죠. 꼬마 빌딩에서 한 평 한 평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한 평이면 책상이 하나가 들어가요.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2평, 3평이면 직원이 2명이 다 앉을 수 있는 게 많이 달라져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렇게 1조 4성권 그까이 잘려봤자 얼마나 잘리겠어. 이렇게 봤더니 저 위로 가면 갈수록 그 실제 시원하게 그냥 칼날같이 잘리죠. 예. 위에는 대여섯 평도 못 쓸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꼬마 빌딩을 매입할 때도 1조 사선 제한 그리고 주차장 면적 때문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못 받는 건물들도 상당히 많아요. 요즘 저한테 이제 증축 의뢰를 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세요.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증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또 판단해 드릴 수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저희 놀부 채널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설명해 주셨다시피 여기 1조 4성권으로 이렇게 쭉 잘렸잖아요, 건물이. 네. 근데 아까 우리가 보러 왔던 거기는 만약에 신축을 하면 혹시 안 잘리나요, 거기는? 잘리기는 잘려요. 잘려요? 예. 잘리기는 잘리는데 거기 같은 경우가 14m 정도부터 잘릴 거예요. 4층 정도부터는 4층. 살짝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앞집이 이제 6m 도로에 있기 때문에 네네. 한 3에서 14m 정도? 그러니까 앞 도로가 6m인 게 또 장점이군요. 크면 클수록. 그렇죠. 넓으면 넓으면 넓을수록 아. 그 앞집 건물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예. 그 덜 받게 되는 거죠. 점점 멀어지니까. 그렇군요. 그게 아예 안 받을 수는 사실은 없어요. 근데 4층, 5층에서는 1조권이 걸리는 부분을 테라스라든지 이런 걸로 활용을 하게끔 설계를 또 하면 되는 부분이라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반드시 해결책이 있다. 그렇죠. 이런 거네요. 저는 이 건물이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예.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서 보게 되면 전면이 다 트여져 있어요. 저 앞에 건물을 봤을 때 저기가 지금 3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2층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개층 정도가 더 올라가 있어요. 그렇네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이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되면 7층 높이까지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최대. 현재는 1층, 2층, 3개층인데 3개층짜리죠. 7층까지. 7층짜리까지 지을 수 있는데 여기 건물 같은 경우는 4층까지만 올라가게 되면 전면이 탁 트여 있어요. 그럼. 아마 5층까지 올라가게 되면 북한산까지 보일 거예요, 맑은 날은. 그렇게 좋은 뷰가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가 지형 자체가 학동역에서부터는 조금 올라와 있는 지형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은 그런 면에서 또 전면이 트여 있기 때문에 막 다닥다닥 막 옆에 건물들이 딱딱딱 붙어 있으면 개방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1층부터도 앞에 트여 있는데요. 확 트여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이 참 좋은 건물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 지금 이 건물은 저희가 신축을 하게 된다고 하면 예. 제 생각으로는 지하 2층, 예. 지하 1층은 1층처럼 보이니까 그리고 지하 1층은 스튜디오로 사용을 할 거고요. 예. 그리고 1층 일부는 여기가 이제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 삼종. 건폐율이 50%예요. 그러니까 100평이라는 땅이 있으면 50평밖에 건물을 못 지어요. 그래서 50평의 나머지 땅들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활용을 할 거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요즘 임대 성향들을 이렇게 봤을 때 여기는 사옥용보다는 층별 임대로 임대를 놓는 게 상당히 좋기 때문에 층별인데. 네, 예. 컨셉 자체를 그렇게 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한 개층 한 개층을 이 주변에는 사무실도 쓸 수는 있지만 사실 여기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축 자재들이 예. 많이 들어오고 공구상? 예. 네, 예. 또 조명 가게 조명 가게. 네, 이런 건물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2층 3층을 층고를 좀 높여서 한 4층까지는 층고를 높여서 전면은 통유리로 해서 개방감이 있게 건물을 신축하는 컨셉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오늘처럼 이렇게 좋은 건물들 많이 봤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려면 이건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어느 정도 학습을 해야 돼요? 바로 알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걸 먼저 봐야 되거든요. 컨셉 자체도 보고 주변 환경도 봐야 되고 얼마나 동네마다 다 그 임차 특성들이 다 달라요. 그런 것들은 정말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상의를 하고 어떤
컨셉 그리고 어떤 구조 이런 것까지 면밀하게 따져봐야죠. 물론 이 건물이 좋다, 지금은 좋아서 나오기는 했지만 현장을 다니면서도 아, 이 건물은 이 금액이었으면 좋았을 걸. 그리고 또 아쉬운 건물들도 상당히 많아요. 매각하는 사람이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려가지고 매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너무 좋은 물건들 같은 경우는 워낙에 많은 부동산들이 서로 경쟁을 해서 그 금액이 올라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군요.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신축을 상당히 꺼려 한단 말이에요. 왜요? 건축비 때문에. 건축비가 많이 올랐으니까. 평당 어느 정도예요? 이 정도면? 평당 지금 900만 원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물도 신축을 하게 되면 정말 저렴하게 한다고 해도 25억은 줘야 신축을 할 수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상당히 꺼려 하시죠. 그냥 돼 있는 거 사지 뭐, 가지고 오지 뭐. 그렇겠네요.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예. 그렇게 해가지고 주변에 보셨죠? 작살난 케이스. 그러니까 하소연 하시잖아요. 자기 건물도 이렇게 평가받고 싶은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마치 진품 명품처럼. 그렇죠. 그럼 뭐 저희가 받아서 박 대표님한테 저 소개 좀 해달라고 해도 돼요? 그럼요. 그럼 무조건 제가 가설계 딱 만들어서 가설계까지? 가설계까지 해야죠. 그래야 전문가답죠. 건축사 딱 통해서 내가 원하는 구조로 가설계까지 딱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